지난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초고가 수입차 전시장.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65의 이 여인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새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편한 면바지, 그리고 검소한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아이고, 여기가 맞나 싶어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차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저기 있는 빨간색 차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가리킨 차량은 독일의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한 최신형 스포츠카였습니다. 전 세계단 100대만 한정 생산된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0억 원대.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마음에 든 차를 구경하러 온 선량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운전하던 차가 이제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좋은 걸 누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매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고 합니다. 특히 최정우 부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매장의 수석. 세일즈 매니저는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그냥 구경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곳인데요. 견적만 받아가셔도 돈이 들어갑니다. 최정우 부장의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박순자 할머니를 아예 상담 테이블로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듯한 태도였죠.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의연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저 빨간 차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자 최정우 부장의 얼굴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제야 마지못해 차량 앞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이 차는 할머니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싼 차입니다. 중고차 매장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기 있는 차들은 전부 몇 억이 기본이에요. 최정우 부장의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금은 곧 다른 고객과의 상담이 있어서요. 사진이나 한 장 찍으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바로 그때 매장의 유리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최신형 외제차에서 내린 듯한 그 남성은 명품 브랜드의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최정우 부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정우 부장은 박순자 할머니를 뒤로 한 채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그는 중년 남성을 고급스러운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고 다른 직원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오늘은 특별히 저희 매장의 최고급 모델들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서글퍼졌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한 결심이 서린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최정우 부장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러자 최정우 부장은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매장에 어울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는 특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모든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구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매장을 나선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남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오늘 겪은 일을 곱씹어 보았죠. 그러다 문득 멈춰선 곳은 바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박순자 할머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김영석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아이고, 형석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노인의 정체는 바로 강남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부동산 사업을 일구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했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지금은 강남 일대에만 5개의 대형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가 되었죠.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매달 수억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음에도 할머니는 언제나 소박한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명품 매장이나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시장이나 동네 식당을 더 좋아했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시냐고 아들이 늘 잔소리를 하지만 난 이게 편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비싼 것만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던 할머니의 손에는 어느새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를 받은 것은 박순자 할머니의 외아들인 김민수 씨였습니다. 사업가인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아니, 그냥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수입차 매장에 갔다가 말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민수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당장 내일 제가 가서 따져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지 결심한 듯 했죠. 민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내 대학 동창 중에 자동차 회사 임원하는 친구 있지 않니? 네. 아, 맞다. 정태욱이라고 있죠. 지금 그 독일 차 본사 한국지사 부사장인데. 어머니, 설마. 그래, 맞아. 그 친구 좀 만나고 싶은데. 나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는 단순히 차를 사는 것 이상의 계획이 있으리라 짐작했죠. 어머니, 설마 그 매장에 복수하시려고요? 복수는 무슨. 그저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살 뿐이야. 다만 그 매장에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소의 소박하고 자애로운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결연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민수야, 난 그동안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았어. 그게 내 신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 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고.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는 듯 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태욱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박순자 할머니는 서재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데, 그래, 이번엔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튿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의 집 응접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어제 약속대로 정태욱 부사장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태욱 부사장은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궁금했지만 오랜 친구의 어머니를 뵙는다는 생각에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던 정태욱 부사장입니다. 아이고, 태욱이 왔구나. 얼마나 잘생겼어. 우리 민수랑 대학 다닐 때도 늘 모델 같다고들 했다면서?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는 모습이었죠. 응접실 테이블에는 이미 고급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근데 민수한테 들으니 차량 구매에 관해 상담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지.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어제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정태욱 부사장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 브랜드의 매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당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차를 사고 싶을 뿐이야. 다만, 그 매장에서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태욱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김민수 씨에게 어머님의 사업 규모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그래, 어제 본 빨간색 스포츠카 한정판이라던데. 아, 그 차는 저희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전 세계 100대 한정 생산되는. 그래, 바로 그거. 그걸로 하나 주문하고 싶구나. 정태욱 부사장은 잠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차의 가격이 10억 원대임을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어머님, 그 차는 가격이. 태우가 걱정하지 마라. 가격은 상관없어. 다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정태욱 부사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민수 씨도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 정말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가. 민수야, 난 그 사람들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내가 평생 돈이 많아도 검소하게 살았던 건 그게 내 신념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건 그건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구나.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업가들과 상대해온 노련한 기업인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제가 본사와도 협의해서 특별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매장 직원들은 상상도 못할 만한 일을 준비해보죠. 정태욱 부사장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태욱 부사장과 김민수 씨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시다니. 에이,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저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는 법이지.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비치는 가운데 박순자 할머니의 특별한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의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일주일 후 그 독일 수입차 매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본사 차원의 특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부장님, 오늘 온다는 특별 고객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매장 분위기가 들썩이는 거죠? 신입사원 박지은 씨가 최정우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정우 부장은 어깨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 다만 본사 부사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신 손님이라고 하더군. 아마도 재벌가 회장님이시지 않을까? 매장 안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특급 호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놓였고 직원들은 모두 새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이 저희 한정판 모델을 구매하신다고 하네요. 계약금만 5억 원이라던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매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신형 리무진이 매장 앞에 멈춰 섰고 뒤이어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정태욱 부사장님 차량이에요.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리무진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이나 명품 가방이 아닌 수수한 카디건과 면바지 차림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최정우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태욱 부사장이 직접 차 문을 열어드리며 박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으니 편히 구경하시죠. 뒤따라 내린 차량에서는 수행원들과 함께 김민수 씨가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정태욱 부사장의 말이 떨어지자 매장 안으로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닌 브랜드 공식 행사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을 구매하시는 박순자 회장님을 모시고 정태욱 부사장의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 최정우 부장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최 부장님. 정태욱 부사장이 최정우 부장을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 박순자 회장님 방문하셨을 때 응대하신 분이 최 부장님이시죠? 그때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던데 최정우 부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최 부장님 덕분에 결심을 했지요. 박순자 할머니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최 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차를 타기에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결심했어요. 전 세계 100대 한정 생산된다는 그 차, 지금도 파실 수 있나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정우 부장을 향했죠.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매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곧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던데 제 계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정우 부장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정우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아이고, 뭐가 죄송하다고 그러나. 난 오히려 고맙구먼. 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온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돈이 많아져도 검소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지.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정태욱 부사장이 카메라 기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이 순간을 기록했죠. 최 부장님. 네, 회장님. 부장님 말씀대로예요. 이런 고급 매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말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건 단순히 차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때 박지은 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야, 난 지금 이 상황이 꼭 우리 손녀딸 생각이 나는구먼. 우리 손녀가 말이야, 얼마 전에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더라고.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따뜻한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서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정태욱 부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옳으십니다. 저희 브랜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의 시작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정우 부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님, 걱정 마세요. 임대차 계약건은 농담이었어요. 난 그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지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최정우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빨간색 차 계약하러 가볼까요? 우리 민수가 그러는데 그 차가 최고로 좋다면서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매장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최정우 부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전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공간이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 특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눈여겨보았던 그 빨간색 스포츠카가 놓여 있었죠. 반짝이는 붉은빛 차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구나.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의 검소한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게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표정이었죠. 회장님, 이 차는 저희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650마력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 만에 도달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죠. 최정우 부장이 전문가다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차량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이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하니 좀 무섭기도 하네. 박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말씀에 주변에서 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태욱 부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이 차에는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안전운전 교육도 제공해드리고요. 그때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건의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왕 사시는 거 좀 더 편안한 세단은 어떠세요? 저기 저 검은색 차도 정말 좋아 보이는데. 민수야, 나는 이 차가 좋아. 빨간색이 참 예쁘잖니? 박순자 할머니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물을 고르는 소녀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아, 맞다. 이 차 색상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최정우 부장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피닉스 레드라고 합니다, 회장님. 불사조처럼 타오르는 붉은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피닉스? 그렇구나. 참 좋은 이름이네.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나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이 차를 타고 달리면 다시 젊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정태욱 부사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계약을 진행해 볼까요? 특별히 준비한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차 시운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뜻밖의 요청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태욱 부사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테스트 트랙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문 드라이버의 안내와 함께 충분히 차의 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요? 그럼 우리 민수도 같이 타도 될까요? 당연하죠, 회장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죠. 매장 안은 이제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이 특별한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할머니를 모시고 다녔죠. 자, 그럼 먼저 시운전부터 가보실까요? 정태욱 부사장의 안내로 모두가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부장님. 네, 회장님? 이따가 시운전 끝나고 돌아오면 부장님이 직접 이 차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정우 부장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객 상담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브랜드 전용 테스트 트랙. 붉은색 스포츠카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운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장갑을 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걱정이니? 난 30년 넘게 운전했어. 그리고 여기 전문 드라이버 선생님도 계시잖니? 옆에 서 있던 서진우 선임 드라이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욱 부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특별히 트랙을 완전히 비워두었습니다. 편하게 차의 성능을 시험해 보세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니 서진우 드라이버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운전석에 앉아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시트가 저절로 움직이네. 네, 메모리 시트라고 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서진우 드라이버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작법부터 안전수칙까지 꼼꼼하게 안내하는 동안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시겠습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시동 버튼을 누르자 강렬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죠. 어머나, 이렇게 소리가 멋있을 줄이야. 트랙 주변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김민수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시면 천천히 출발해 보시죠. 서진우 드라이버의 안내에 따라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 이런. 너무 부드럽네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차량이 점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운전 실력이 예상 외로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정말 운전을 잘하시네요. 서진우 드라이버가 감탄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제법 자신 있게 운전했었다오. 지금은 나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졌지만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나자 할머니의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진우 드라이버의 안내 아래 이제는 차의 진정한 성능을 체험해 보기로 했죠. 이제 직선주로에서 가속을 한번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긴 직선주로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액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습니다. 순식간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죠. 어머나! 할머니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넘어선 속도계를 보며 할머니는 즐거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트랙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김민수 씨는 어머니의 행복해하는 모습에 감동한 듯했죠. 어머니가 저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정태욱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진정한 오너가 되실 자격이 충분해 보이십니다. 시운전은 30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할머니가 차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댔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정말 좋네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스포츠카냐 했는데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차에서 내린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승 체험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설렘이었을 것입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일행을 반기는 환한 조명 아래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우 부장이 정중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영업사원의 친절함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량 가격은 10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옵션과 세금.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최 부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2차 구매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의 일부를 우리 지역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정우 부장과 정태욱 부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다 복이잖아요. 그 복을 나누고 싶어서요. 정태욱 부사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희 브랜드에서도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매장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차를 사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 매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이 특별한 사연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회장님, 잠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태욱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사양할게요. 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붉은색 스포츠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손으로 부드럽게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랑 같이 달릴 준비가 됐나요? 그리고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새 그대로 하지만 한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강렬한 엔진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집까지 모시다 드릴까요? 김민수 씨가 물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혼자 천천히 달려볼 거야. 이제 내 차니까. 창밖으로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붉은색 스포츠카는 마치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과 하나가 된 듯했죠. 그리고 그 차 안에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사치를 즐기기로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고급차가 아닌 우리 사회에 전하는 작은 메시지가 담긴 한 편의 이야기가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멋있으시네요. 최정우 부장의 작은 중얼거림이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의 붉은색 스포츠카는 마치 불사조처럼 화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서울의 거리로 사라져갔습니다.